왜냐면은 저는 문학 기자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문학부에서 문학 담당 기자를 해보고 싶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입사하고 나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신임을 네, 얻었죠. 그래서 좀 제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티켓을 얻게 된 거죠. 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문화부의 문학 담당으로 가겠습니다. 갔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가고 나서 제가 거기서 1년도 못 버티고 나왔어요. 왜요? 작가들을 만나잖아요. 신작을 내는 작가들이요.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왜 저들 쫓아만 다니고 있지 내가? 그러다가 어떤 작가는 또 심지어 제 수목 좀 읽은 작가가 있었어요.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새 작품 안 쓰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일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정말로 가장 오고 싶었던 자리를 왔는데 가장 일하기 싫어졌어요 그때요. 그 정말 아이러니하네. 정말 오히려 다른 부서였으면 그런 생각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열심히 했다면서. 네, 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나 문학 담당 기자가 됐어 이렇게 하고서 주변에 자랑도 막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그렇게 고민으로 끌고 갈 줄 몰랐죠. 그러네. 네. 아주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그만둘까 말까 왜냐면 쓰고 싶었던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쓰고 싶은 소설이 좀 있었는데 그냥 마음만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다가 정확히 2020년 1월 2일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때 일하러 갔다가 새벽에 큰 교통사고가 나요. 출근하다가. 네. 차를 폐차했어요. 네. 폐차하고 진짜 까딱했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다행히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다행히 그냥 별일 뭐 탈고 뭐 아무데도 상처도 입지 않았는데 그때 퍼뜩 들었던 생각이 그때 차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막 그때 기억이 나요. 뺑글뺑글 도는데 막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때 난 여기서 끝났구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네, 끝났구나 나는. 막 그래서 가로등이 막 뺑글뺑글 막 돌면서 막 걸어가는데 정신이 없고 핸들은 잡히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멈췄는데 살은 거죠.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바로 이제 나 못 다니겠다. 내가 딴 거 몰라도 출근하다 죽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여기 나왔던 개그맨 고명환 씨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출근하다 그 교통사고를 세게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한번 그렇게 저승 문턱 한번 싹 걸치고 이렇게 오니까 그 전에 고민이 다 하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고민했지? 하면 되잖아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니 그냥 출근하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나? 그러고선 제가 데스크에 바로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20년. 네, 2020년에 전업 작가의 길로. 네, 그게 가장 큰 계기였고 또 그전에 있던 계기가 있다면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때 이미 침묵집은 드라마화가 결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들은 생각이 내가 이쪽 영상 컨텐츠랑 내 글이 성격이 맞는구나. 내가 그렇다면은 먹히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나가서 이걸 쓰면서 이걸 내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걸로. 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퍼뜩이요. 거기다가 이건 내가 무슨 임대료를 대출받는 것도 아니고 그쵸. 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좀 와이프를 제가 주매신 그렇게 설득을 했었죠. 제가 나 내 사업하러 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었죠. 네. 설득력이 있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2개를 더 팔기도 했고요, 사실. 근데 궁금한 게 그 드라마 하나 팔면 그 원작자한테 얼마나 주나요? 원작자한테는 이제 보통 이제 판권료라고 하죠. 판권료인데 제가 회사 다닐 때 뭐 연봉만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 팔면. 그래요? 네. 적지 않네.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렇구나. 그걸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책이란 게 보통 일세를 우리나라에서 신간 나면 일세를 파는 책이 10권 중에 한 권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세를 다 팔아도 작가한테 오는 돈이 한 200 남짓이에요. 맞아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뭐 일세는 다 넘겼으니까요. 아이고, 아까 그 책은 수백 세를 찍지 않았습니까? 아까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아, 글쓰기. 네. 그래서 저 사인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런데 판권료는 한 방에 수십 세를 파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 갈 길은 이거다. 그리고 마침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한국 소설을 제일 열심히 읽는 집단이 어디냐면은 드라마 제작사예요. 요즘에는 맞아. 그 시장이 요즘 엄청 커졌더라. OTT가 OTT 넓어졌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든 이야기를 지금 이제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신간 나오면 제작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 읽어요. 문학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의 세상이 열린 거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 거죠. 과거처럼 무슨 뭐 문예지의 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그래야 막 작가로 인정받고 그랬죠. 뭐 청탁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청탁 올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다리거나 아니면 문단에서 뭘 평가를 해주거나 뭐 이게 그랬으면 저는 퇴사도 안 했죠.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랬으면요. 밖에 그렇게 못 나왔다. 못 나오죠. 아예. 근데 문단이 어떤데요? 문단이라는 게 사실 뭐 실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여기가 유리천장이 상당히 세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일단은 여기는 우리나라는 뭐 아니 조선일보 거기로 등단도 하셨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편 위주로 들어갑니다. 장편이 아니에요. 장편 위주로 들어가진 않아요. 단편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단편을 발표해야 한마디로 그쪽에 레이더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편 주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여기서 소외돼 있기도 하고. 그 문예지의 단편 같은 걸 계속 그래도 싣고 그래야 되는군요. 그렇죠. 하기야 시춘문예 등단할 때도 주로 단편.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제가 또 유리해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서사가 필요해요. 스토리가. 그렇죠. 이게 제가 봐도 대한민국 소설 가장 큰 문제가 서사 약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서사가 아니면 뭘로 소설들 쓰시는 거예요? 문체로? 글쎄요. 아니 소설은 이야기인데 네, 저도 그렇게 이야기가 생각합니다. 약하다 그러면 네. 기교로 막 쓰는 거예요? 뭐 좋은 문장일 문장으로?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미학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점에서 사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장강명 작가도 그렇고 기자 출신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어떤 면으로?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조직 생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를 알아요. 직접 경험해봤으니까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것들을 다 그리고 취재를 잘해요. 그러네. 네. 이게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앉아서 쓰질 않아요. 현장에 가서. 그렇죠. 현장에서 보고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다. 그런 점에서 이제 훨씬 더 유리하죠. 말이 많. 그럼 김훈 선생이나 다 그런 분들도 네. 그 영향을 받으신 거네. 기자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취재력이 있으신 거네. 너무 산 같은 분이야. 그분도 보면은 저도 뭐 서재 뭐 사진을 봤는데 서재에 보면 문학서 책이 없잖아요. 다 실용 서적들.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을 소방관 무슨 매뉴얼 뭐 이런 거.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는 그게 기자 하실 때 네. 안 만나셨어요? 문화부 할 때? 만나 뵀죠. 문화부 할 때 시작할 때 처음 만나 뵙고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책 가져가서 사인도 받고 그때 친절하시지?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요? 거기고 그러니까 되게 좀 무서워 보이시잖아요. 인상은 좀. 근데 후배 기자라고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술도 세시고 요즘은 많이 안 드시던데. 김훈 선생님 네. 문장이나 문체는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이상향이죠. 그래요? 요즘은 제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게 아름답다는 게 무슨 미문을 써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단문 툭툭 치고 올라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어 수로 가지고 그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고 바꿔가지고 그냥. 한국어를 이렇게 쓸 수 있나. 저는
사실 김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설도 소설이지만 저는 그분의 산문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산문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자전거기. 자전거 여행도 특히 일본, 여행, 맞아요. 특히 일본이요.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보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자전거 길 다 달렸습니다. 와. 몸은 이래 보이지만은, 네, 그래서 그랜드슬램 메달도 받고. 아니 제가 보니까 네. 다재다능하시더라고. 작곡도 네. 하시고 네, 그쵸. 네, 앨범도 하나 냈었고요. 네. 거기에 또 네. 꽃에 환히 꽂혀가지고 네. 조예가 깊으시던데. 아이, 꽃은, 들꽃 사진 찍은 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몇 장이나 찍으신 거예요? 뭐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냥 꽃들이 펴있고 이러는데 그거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매년 그때 때 되면 보는 게 그렇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때 되면은 이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좀 있으면 매화가 필 텐데 뭐지 천리포수목원에 이런 데 가면 벌써 복수초나 뭐 남매 이런 거 다 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지금도 매화 펴 있을 거예요. 빨리 피거든요. 네. 그거 1년에 한 번 보는 거 제가 이번 놓치면은 앞으로 몇 번 더 볼지 몰라요. 많이 봐봐야 제가 5, 60번 보겠어요, 설마? 그걸요? 그건 어렵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네. 들꽃을. 네. 그 들꽃에서 이렇게 뭐 네. 배우거나 깨우치는 게 있어요? 보면서. 뭐 깨우친다는 그런 거죠. 이게 보면 와 매년 때 되면은 돌아오는 거 보니까는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리에 꽃이 펴 있지 이런 경우 이런 거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천지에 그냥 다 꽂히네. 온천지가 다. 그러면 다 그게 네. 그런 데서 이렇게 피는 꽃을 보면서 다 그런 게 그 모든 생명체는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마다 이렇게 숨어 있는 듯 하지만은 다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이 세상이 구성이 돼 있구나. 세상이 채워져 있구나. 아니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다 보면 다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아름다운 걸 보고 살려고 아름답게 생각하려고 그러죠. 우리 나태주 선생님 여기 나오셔서 네. 그 들꽃이란 시도 있고 네. 우리 작가님은 시를 쓰셔도 잘 쓰시겠는데 시는 안 되더라고요. 써보셨어요? 네, 시가 이게 시야말로 사실 재능이 정말 필요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소설은 특히 장편 소설은요, 둔재들의 예술이라고. 그 우리 소설가분들 네. 들으시면 화나시겠는데. 아니에요. 그건 다 인정하실걸요. 이게 장편과 단편이 또 다른데 장편은요. 이게 약간 너무 뭐 정교하지 않고 어느 정도 허술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엉덩이만 무거우면 돼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이 감각 가지고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편 소설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 작가들 보면은 대부분 좋은 작품을 냈을 때 연세가 5, 60대예요. 젊을 때는 그렇구나. 생각해보세요. 근데 음악이나 시는 아니거든요.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이면 다들 천재가 다 끝나요. 그 딱 우리 정 작가님 대기만 성향 딱 맞네. 어제 얘기는 대학도 늦게 들어가 늦게 졸업해.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 뭐 대기 만성인지는 뭔지 몰라도 아니, 버티는 건 잘합니다. 버티는 거 말고 네. 실행력도 있으시던데 계속 네. 욱하면 튀어나오는 거? 그래요. 그게 욱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욱하면은 에이씨 모르겠다 하게 되더라고 그냥요. 근데 어제 말씀 들어보면 네. 그 꼭 한 박자 늦게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한 박자 두 박자 항상 늦어요. 몇 박자 늦게? 항상 늦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몇 박자 뒤에 올 거라는 어떤 믿음이나 희망 같은 걸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거 믿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아니어도 네. 언젠간 물로 돌아올 거다. 지금 씨를 뿌리면 그래서 제가 3년 전 퇴사할 때 정말 그런 생각으로 나왔어요. 어떤 그러니까는
내가 당장 결과 안 나오더라도 이건 나중에 결과 나온다. 이게 확신 이게 뭐 약간 확신처럼 있었거든요. 한 건 팔린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 둘씩이요. 그러니까 그게 하면 네. 더 이렇게 희망의 증거들을 보면 네. 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거야 그렇지. 네, 뭐 굳이 보면은 한 번에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왜 맨날 늦어?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좀 네. 낙천적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전 가까이에서 보는 가는 가족이 뭐 준명 씨나 가족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밝고 준면 씨는 어떠신가요? 이제 준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굉장히 보면서 그래 거기도 낙천적이라고 봐야 되나? 되게 낙천적으로 보이시는데? 낙천적인 사람들이 살찌잖아요. 아이고 준면 씨는 전혀 살은 안 찌지. 그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퀴즈 하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기자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음악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2014년에 여름 2014년에 규면 씨가 첫 앨범을 냈었어요. 앨범을 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앨범을 들었는데 누구지 찾아보니까 배우인 거예요. 근데 누군지 자세히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 이분 인터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로 만났죠. 홍대에서 인터뷰를 만났는데 되게 저를 고마워했던 게 앨범을 내고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온 첫 기자가 저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잖아. 네,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음악 얘기하다 보니까 첫 인터뷰 자리에서부터 바로 그냥 맥주 시켜놓고 사실 술 마신 거예요. 술 마시면서 음악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당일에 그냥요. 네. 막 뽀뽀도 하고. 뽀뽀는 이제 그 나중에 몇 차 가서 당했던 기억은 나는데. 당했어요? 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1차 먹고 나왔는데 1차만 먹고 나면 좀 아쉽잖아요. 아쉬워서 이제 홍대 그 땡땡이 거리라고 있는데요. 그 옛날 그 철길 돌아다니는 거리가 있어요. 땡땡이 거리라고요. 거기로 이제 2차를 하러 가다가 그러다가 저기 꽃이 하나 피어 있더라고요. 또 들꽃을. 네, 꽃이 피어 있는데 그때 준면 씨가 이 꽃이 이쁜데 뭔지 뭐 이름 모르니까는요. 그래서 저 말해줬죠. 이거 기생초라고. 다 알잖아. 네, 이게 기생초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그래서 저도 보면서 왜 갑자기 보는 눈이 달라지지? 그거에 반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좀 놀랍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또 놀라서 또 2차 꼬치구이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또 꼬치구이 먹었죠. 꽃을 보고 꼬치구이. 네, 꼬치구이 먹으러 갔죠. 아주 맛있는 막창꼬치를 먹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이제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자님 뭐 이제 배우님 이게 아니라 이제 뭐 누나 동생 이렇게 된 거죠. 그 연상이. 네, 5살 많거든요. 누나 동생 하면서 허허허 이러다가 뭐 그러니 2차에서 끝나겠어요? 또 3차로 가겠죠. 3차는 근처에 있는 골뱅이 집으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골뱅이는 일단 껍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또 나름 또 남자니까 또 껍질도 까주고 이렇게 까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 또 얼마 또 서로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거죠. 그래도 뽀뽀를 당한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저가 더 덜 쓰다듬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길래 이 누나가 왜 이러지? 아니 이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귀여우시네. 자세히 봐야 귀여운 건 오래 보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봐서 귀여운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세히 봐야 돼.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친해졌다가 또 이제 4차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저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네. 무슨 4차까지 가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집까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살던데 오는인데 근데 뭘 먹긴 먹어야 되게 너무 늦어가지고 해장을 해야겠는데 해장을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텐데. 편의점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라면 끓여 먹자. 그래서 집으로까지 간 거예요? 네, 왔어요. 와서 이제 같이 그때 참깨라면 끓여 먹고 뭐 그렇게 됐죠. 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그렇게 어떻게 또 이제 연인 사이가 돼버렸네요. 그게. 야, 근데 왜 결혼식은 또 안 하셨어요? 사실 그게 제일 저렴한 거잖아요. 그 결혼식이 제일 많이 남는 거고.
아, 받으니까. 받잖아요. 아. 출근금 받잖아요. 아. 받으니까는 얼추 봐도 평균적으로 2, 3천씩은 남던데요, 보면요. 오. 결혼을 하면요. 근데 왜 안 하셨어? 제가 축가 4번 해봤고요. 사회 4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결혼식을 해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은 오면은 그냥 공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결혼식이란 거는요. 아 근데 공장 같은 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냥 용산구청 가서 그냥 손인신고서만 내고 셀카를 찍고 끝내버렸죠.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술 드신 거예요? 뭐 그 전부터 먹다가 또 첫날도 지금도 4차까지 하시고. 뭐 계속 먹었죠. 뭐 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책도 내셨더라고요, 최근에? 네. 예. 안주 잡설이라고? 예. 안주에 관한 얘기예요? 네, 안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주만 주제로서.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길래 이걸로 책까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보다는 예 술에 관한 산문집은 많더라고요. 예. 근데요 안주를 주제로 쓴 산문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안주에 관한 네. 썰입니까? 네, 안주에 관한 그야말로 잡설입니다. 네. 이건 딱 맞네. 그 부인께서도 그 술을 첫날 4차까지 가실 정도면 두 분이 아주 여기 궁합이 쫙 맞는데. 아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요건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술을 아주 좋아해서 아주 술에 관한 얘기라면 네. 또 궁금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가 정진영 작가였습니다.